안녕하세요. 증산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박홍대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우려와 관심으로 궁금해하면서 기다리셨던 건축 설계 개선건은 2023년 5월 4일 주민대표를 통하여 기 개선된 설계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5월 30일 제2차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를 밝은 마음으로 개최하게 되어 증산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인공인 주민 여러분들을 제2차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증산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내 땅과 내 건물을 내어주면서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이기에 주민분들이 거주해야 할 100년 주거공간의 건축 설계에 대한 설계 개선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고 매우 정당한 권리 행사였습니다. 주민분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건축 설계 개선안 요구 사안에 대하여 LH 또한 전향적인 스탠스를 취함에 따라서 주민대표는 기본적인 컨셉은 유지한 상태에서 많은 설계 개선을 통하여 작은 신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구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분들은 제2차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새롭게 탄생할 증산사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설계 변경안에 대한 협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3월 27일에는 건축 설계 현상 공모작의 선정 발표가 있었고 3월 29일에는 주민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현상 공모 당선작에 대한 수용 불가 의결 처리를 하였고 3월 30일에는 당선된 건축 설계 업체들이 주민대표와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었지만 당시 설계안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4월 1일에는 주민대표 회의에서 설계 당선작에 대한 총평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4월 11일에는 주민대표와 LH 간의 근본 설계 개선안에 대한 1차 협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고 4월 20일에는 2차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국토부 담당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LH와 건축 설계업체는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개선된 설계안으로 설명을 하였고 당일 주민대표는 그동안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주민대표의 추가 개선안을 설명하면서 특히 중정형 클러스터를 한 개로 통합하여 층수는 높이고 넓은 공간은 센트럴 파크로 설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월 28일 3차 협의에서 건축 설계 업체들은 2차 협의 이후 개선된 설계안으로 설명회를 하였고 건축 설계 업체에서 만들어오는 개선안에 대하여 주민대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개선을 요구하면서 설계 개선에 대한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니다. 5월 4일경 주민대표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LH 건축설계업체에서 최종 설계안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는데 설명회 이후 가진 주민대표회에서 주민대표위원들은 개선된 설계 내용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5월 30일 제2차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대표에서 요구한 건축설계 개선안의 기본 원칙은 당선작에 대한 기본 컨셉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채널로 제기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단길 위쪽 1블럭의 경우는 증산사는 전 세대 정북향은 피했지만 정방향 타워형의 경우 북동향과 북서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동향과 북서향은 일부 설계 개선과 벽면을 창호로 바꾸면서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였고 일면 통풍 구조를 이면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 요구하면서 판상형을 최대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4개의 중정형 클러스터형을 외곽 컨셉은 유지한 상태에서 한 개로 크게 확대하면서 층수는 높이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전국의 아파트 단지 중에서 가장 넓은 센트럴 파크가 조성되도록 변경 요구하여
주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힐링 공간을 확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센트럴파크의 규모는 가로 120m, 세로 126m의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센트럴파크에 위치한 아파트 최상층은 서비스 공간을 부여하는 펜트하우스로 설계하도록 요구하였고, 증산역에서 반홍사를 바라보는 2개의 통경축 외에 증산 초등학교에 연결되는 횡으로 조성된 통행로를 조경축으로 만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비단길로 단절된 1블록과 2블록을 연결하는 연도형 브릿지를 센트럴파크에서 연결하여 단지의 일원화를 시키는 설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일종 지역은 서울시 최초로 4층 이하만 건축 가능했던 것을 15층으로 설계된 것을 확정 지어줬습니다. 비단길 아래 2블록의 경우입니다. 주동의 수를 대폭 줄이고 층수를 높이는 설계를 통해서 확 트인 공간 확보와 건폐율을 대폭 낮추도록 요구하였고, 주동을 줄인 공간에는 가로로 이어지는 조경축을 설계하여 중앙 광장으로 연결하여 단지 전체를 조경화시키도록 요구하였고, 문제가 되었던 둘레길 부분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출입을 통제시키고 조경화시키도록 요구하였고, 일부 주거 공간은 부대 복리시설로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증산역에서 아파트 지하로 연결되는 지하 통행로를 설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랜드마크동 44층 상부에는 360도 전망이 가능한 스카이 브릿지를 개선하여 스카이 라운지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1블록과 2블록의 공통사항인데요. 소유주 모두는 로얄동, 로얄층 입주 가능한 고층 아파트 설계를 요구하면서도 일반 분양 또한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는 설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협의되었던 중대형 평형 70%를 반영하도록 요구하였고, 주차 대수는 1.7대를 요구하였는데 LH에서는 1.5대를 주장하면서 1.7대로 진행할 경우 주민들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대표는 그동안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족했던 용적률은 300% 모두를 활용하도록 요구하였고, 복합 스포츠센터를 스포츠 전용센터로 설계하도록 요구하였고, 복층형 아파트와 캥거루하우스를 설계하도록 요구하였고, 조식, 카페테리아와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동향과 서양의 채광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는 거실과 주방 양쪽에 창호를 설치하는 구조를 요구하여 온종일 채광을 누릴 수 있는 구조 설계를 요구하였고, 일부 정방향 타워형에는 벽면을 파노라마 창으로 설계하여 이면 창으로 개방감과 채광을 모두 높이도록 요구하였고, 랜드마크 동에는 커튼 원룩을 포함하여 미려한 외관을 요구하였습니다. 4호 구조의 고층형은 엘리베이터를 기존 2대에서 3대 이상 설치를 요구하였고, 기타 사항으로는 이미 현상 설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LH에 재전송하였습니다. 그 내용들로 들여다보면 층간소음 최상위 설계 적용, 층고 높이 3.0m 이상 적용, 에드파크 유치에 따른 상가 구조, 대표적인 브랜드인 스타벅스, 나이키, 아디다스, 버거킹 등 이러한 상가들이 입점 가능한 상가 구조, 상기 내용 외에 설계에 반영해야 할 다수의 내용을 전달하였고, 주민대표에서 요구한 변경된 건축 설계는 5월 30일 서영교에서 개최되는 제2차 주민협의체 전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안을 정리하면 주민대표에서 요구한 상기사항들은 대부분 LH와 건축 설계업체 간의 협의가 된 사안이기에 설계 개선된 내용으로 주민협의체 전체에서 설명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복합사업 계획 신청 후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5월 30일 주민협의체 전체에서는 주민대표와 주민대표의 위원들이 수용 의결한 개선된 설계 내용을 확인하시고, 공모에 당선된 설계업체에서 준비할 기본 설계에는 주민대표 위원들과 주민분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기본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니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에 오셔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밤새워 공부해도 100점 맞는다는 보장은 없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100% 모든 것을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인 롯데타워의 설계 변경 과정을 들여다보시면 초기 컨셉을 잡을 때는 에펠탑도 되었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되었지만 17번의 설계 변경 끝에 최종 단계에서는 지금의 수려한 모습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증산사도 롯데타워 같은 과정을 겪어가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설계 또한 온전한 증산사의 모습이 아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특화 설계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수려하게 진화된 설계안을 다시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대표에서 요구한 사안들이 모두 설계에 반영이 되면 기존 성냥갑 같은 인류적인 건축 설계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구현하고 반흥선으로부터 이어지는 통경축과 증산처로 연결되는 통행로를 따라서 중앙에 센트럴 파크까지 조경화됨으로써 명실상부 서울시에서 조경이 가장 특화된 아름다운 지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증산사가 어떤 단지이고 증산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증산사는 조경이다. 주민 여러분, 5월 30일로 예정된 주민협의체 전체회에서 주요 사안은 건축 설계 당선자에 대한 설계 개선을 통하여 증산사 주민분들이 거주할 100년 주거 공간의 미래를 확인하시고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설계 개선을 진행하는 협의 과정에서 주민분들은 성숙한 주인의식과 열정으로 끝까지 주민 대표를 믿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영상에서 개선된 마스터 플랜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은 현 시점까지 협의된 내용으로 설계가 진행 중이고 설령 설계가 완료되어도 주민협체 전체 회의에서 감동을 드리기 위한 작은 배려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 주민협체 전체 회의에서는 건축 설계업체들부터 설명회를 듣고 주민분들이 궁금한 사안에 대해 기대도 하고 답변을 듣고 이후 기본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 설계업체의 설명회와 안건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간담회를 통하여 LH 담당자로부터는 복합사업계획 신청 및 승인 시기, 감정평가 실시 시기, 시공사 선정 시기 및 선정 방법, 보상 협의 및 이주와 착공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주민 여러분, 증산사의 규모는 역대 서울시 재개발 규모로 보면 7번째로 큰 구역이기에 일개 단위구역이 재개발 사업이 아닌 신도시의 축소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일률적인 판상형 구조를 떠나 다양한 설계안으로 도심 복합단지의 면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본 건축설계 설명의 목적은 100년 주거공간인 소중한 내 집 짓는 일을 결정한 일이고 우수한 건축설계와 디자인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재산가치를 높여주는 잣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건축설계는 재개발의 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증산사는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7개 광역개발구역 중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역에 위치한 핵심구역으로 오른쪽으로는 트리플 역세권을 변모할 세전역이 위치하고 왼쪽으로는 5개 환승역으로 변모할 팬텀 역세권인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이 위치하고 강남역까지 10분 내 왕래가 가능한 DTX 역인 연신내역이 가까이 위치하고 DMC의 우수한 인력의 배후 주거단지로 각광받는 곳이 증산 4구역입니다. 2023년 5월 30일 서영께서 개최되는 제2차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에 적극 참여하시어 서울 서북부 최고의 주거공간으로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